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디터미넌트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 두 행렬의 곱의 디터미넌트가 각각의 행렬의 디터미넌트 곱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러한 성질과 더불어서 디터미넌트의 이제 중요한 성질을 하나 더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성질은 이제 일단 결과부터 얘기를 하면 어떤 행렬, n by n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그 행렬의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와 항상 같습니다. 즉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는 A의 디터미넌트와 동일합니다. 자, 이러한 성질이 그 어떤 식으로 활용되는지를 잠깐 먼저 소개를 하면, 우리가 앞에서 행렬의 그 정의를 내릴 때 첫 번째 행을 따라서 코팩터 익스펜전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디터미넌트를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추후에 첫 번째 행이 아니라 다른 행을 따라서 코팩터 익스펜전을 계산을 해도 값이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디터미넌트는 어떤 행이든 이제 코팩터 익스펜전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때 컬럼을 따라서 코팩터 익스펜전을 해도 동일한 값이 나옵니다. 그럼 그 컬럼도 뭐 첫 번째 컬럼을 택하든 두 번째 컬럼을 택하든 상관없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theorem 4.8을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즉, A의 행렬에 대해서 이 녀석의 컬럼들은 뭐에 해당할까요? 트랜스포즈의 행으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A라는 행렬의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코팩터 익스펜전을 한 식은 A의 트랜스포즈의 행을 따라서 코팩터 익스펜전을 하는 식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거가 이제 비슷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의 디터미넌트나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가 같기 때문에 그 행을 따라서 코팩터 익스펜전을 하게 되면 그 값이 디터미넌트 AT가 나올 텐데, 그 값이 결국은 A라는 행렬에서 컬럼을 따라서 코팩터 익스펜전 하는 값이고, 그 값이 이 theorem 4.8을 우리가 확인하고 난다면 디터미넌트 A랑 같다. 따라서 디터미넌트 A를 계산할 때 컬럼을 따라서 코팩터 익스펜전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을 우리가 theorem 4.8을 통해서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elementary row operation을 생각을 했는데요. elementary row operation을 할 때 A라는 행렬에서 A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네, 변형을 하고 나면 B라고 합시다. 네. B라고 하면 B의 디터미넌트가 A의 디터미넌트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앞에서 얘기를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적당한 이제 C가 곱해지는데요. 이 C는 적용하는 elementary row operation 타입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타입이 1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요. 타입 2인 경우에는 0에 하는 상수를 곱하는 것인데, 그때 곱하는 상수를 K라고 하면 바로 C가 K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입이 3이 되면 C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먼트 로우 오퍼레이션 적용할 때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이전에 행렬 A의 디터미넌트와 관련이 있는지를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엘리먼트 로우 오퍼레이션 뿐만 아니라 앞에서 엘리먼트리 컬럼 오퍼레이션도 생각을 했었죠. 자, 그러면 비슷한 또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A에서 엘리먼트 컬럼 오퍼레이션 적용을 해서 B로 바꿨다면 B의 디터미넌트는 A의 디터미넌트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 관련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즉, 엘리먼트 컬럼 오퍼레이션의 타입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C가 정해집니다. 즉,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이나 엘리먼트 컬럼 오퍼레이션이나 디터미넌트가 변화하는 형태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디터미넌트가 왜 이렇게 변하는지는 우리가 하나씩 살펴봤는데, 그러면 컬럼 오퍼레이션에 대해서는 왜 이것이 성립하는지를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네, 이 경우에도 CRM 4.8을 활용하면 됩니다. CRM 4.8과 엘리먼트 로 오퍼레이션에 대한 이 관계를 이용을 하면, 이건 얘하고 얘를 이제 섞으면 이 사실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A에서 엘리먼트 컬럼 오퍼레이션에서 B를 만들었다면, 즉 A의 컬럼에 상수배를 하던가 A의 두 컬럼을 교환을 하던가 A 한 컬럼에다가 상수배를 해서 다른 컬럼에 더해서 B를 만들었으니까 그 A의 컬럼들을 트랜스포즈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행이 됩니다. 따라서 A의 컬럼에 적용한 어떤 오퍼레이션들은 A 트랜스포즈의 행에 적용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 트랜스포즈의 즉 컬럼 오퍼레이션이 아니라 그거에 대응하는 똑같은 형태의 로우 오퍼레이션을 A의 트랜스포즈에 적용을 했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뭐가 만들어질까요? 네, B의 트랜스포즈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A의 첫 번째 컬럼과 세 번째 컬럼을 교환을 해서 B를 만들었다면 A 트랜스포즈에서는 첫 번째 행과 세 번째 행이 될 것이고, 그것을 교환을 해서 만들면 결국은 B의 트랜스포즈 관계에 있겠습니다. 다른 형태의 컬럼 오퍼레이션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따져보면 그런 관계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B의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는 로우 오퍼레이션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제 사용한다면 A 트랜스포즈 디터미넌트의 타입에 따라서 C가 이제 곱해지는 형태로 주어질 텐데, 자, CRM 4.8을 우리가 증명하고 나면 A의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가 A의 디터미넌트랑 같고요. 물론 B의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는 B의 디터미넌트랑 같으니까 결국 이 식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와 자신의 디터미넌트가 같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주로 앞에서 디터미넌트의 성질을 얘기할 때 행을 이제 위주로 해서 얘기했는데, 행에 대한 성질들을 전부 다 컬럼에 대한 성질로 바꿀 수가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트랜스포즈하고 자기 자신의 디터미넌트 같다라고 하는 것의 이제 활용도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그런 곳에 이제 활용이 되는 이 사실을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지금 우리가 앞에 있었지만 다시 한번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A를 이제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A가 인버터블이 아닌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죠. 자, 인버터블이 아닌 경우는
앞에서 우리가 디터미넌트가 무엇이 나왔나요? 네, 0이 나왔었죠. 자, 따라서 두 개가 이제 같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도 0이다. 그런데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가 0이다라는 얘기는 A의 트랜스포즈도 인버터블 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식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A의 랭크와 A의 트랜스포즈의 랭크가 같다라는 사실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A가 인버터블 하지 않으면 그 랭크가 어떻게 되죠? A의 랭크는 M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트랜스포즈의 랭크나 A의 랭크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버터블 하지 않은 거니까 A의 랭크는 A가 인버터블 하지 않은 거니까 A의 랭크는 M보다 작습니다. 자, 이 식은 우리가 앞에서 1학기 때 얘기를 했던 것인데요. 이게 바로 콜로롤이 2번이었습니다. TRM 3.6을 활용한 콜로롤이 따른 정의 2번에 의해서 A의 랭크와 트랜스포즈의 랭크가 같다. 근데 A가 인버터블 하지 않는 거니까 여기가 A의 랭크 M보다 작겠습니다. 따라서 M보다 작은데요. 자, 앞에서 n차 정사각 행렬의 랭크가 M보다 작길 표층분 조건이 무엇이었나요? 네, 그 행렬이 인버터블 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랭크가 M보다 작으면 인버터블 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인버터블 하지 않는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썼죠? 0이었습니다. 자, 이게 앞에서 했던 theorem 4.7이었나요? 네, 다시 4.7이 아니라 4.7에 나는 이제 콜로롤이었으니까 이게 지금 콜로롤이 그 theorem 4.7.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한 사실이죠. 인버터블 하지 않는 것과 그 디터미넌트 0이라는 게 동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앞에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A가 인버터블 하지 않는 경우에는 트랜스포즈도 인버터블 하지 않고 따라서 A의 트랜스포즈나 A나 디터미넌트가 모두 0이다. 따라서 그 경우에는 디터미넌트 A와 그 얘기를 갖다가 먼저 그랬네요. 네, 지금 여기는 언급이 없는데 자, A가 인버터블 하지 않은 거니까 마찬가지로 콜로롤이에 의해서 우선 디터미넌트 A가 0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의 트랜스포즈도 디터미넌트가 0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디터미넌트 A 트랜스포즈나 A나 같다가 성립한다. 네, 됐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인버터블 하지 않은 경우를 했으니까 이번에 인버터블 한 경우를 하면 모든 경우를 이제 다 고려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A가 인버터블 한 경우 앞에서 우리가 그 theorem 4.8이었죠? 4.8을 확인할 때 인버터블한 행렬은 엘리먼트리 매트릭스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활용하겠습니다. A가 인버터블이기 때문에 A는 다음과 같이 엘리먼트리 매트릭스의 곱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I는 엘리먼트리죠. 그래서 뭐 조금 더 정확하게 쓰려면 there exist elementary matrices E1, En such that A equal EN부터 E1까지 곱한 것이 A랑 같아지는 그런 엘리먼트 매트릭스가 존재한다. 인터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엘리멘트리 매트릭스 곱으로 일단 먼저 분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앞에서 한번 얘기를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엘리멘트리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와 엘리멘트리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걸 렘마로 이렇게 한번 여기다 미리 쓰도록 하죠. 렘마. 자, 이가 엘리멘트리 매트릭스라면 n by n이라고 하죠. n by n 엘리멘트리 매트릭스라고 하죠. 자, 이 경우에는 디터미넌트 2와 디터미넌트 2의 트랜스포즈가 같습니다. 왜 그런지 렘마를 중간에 다시 렘마를 하게 돼서 좀 혼동될 수 있는데 렘마를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잠시. 자, 엘리멘트리 매트릭스는 이제 세 가지 타입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엘리멘트리 매트릭스가 타입 1일 때는 자, 이 엘리멘트리 매트릭스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아이덴티티 n by n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서 두 개의 행을 선택해서 교환을 해서 만든 겁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2의 디터미넌트가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리고 이제 2를 잘 생각을 해보면 생긴 모양이 어떨까요? 자, 2가 어떤 특정한 두 행을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니까 대각선이 전부 1이다가 특정한 두 행을 순서를 바꿨기 때문에 대각선에 이제 이렇게 1이 있는데 다른 쪽에는 다 1이 있다가 여기에 있는 1이 이쪽으로 내려오고요. 여기에 있는 1이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략 다시 써보면 1, 1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다음에 0이 되고 1이 되고 이렇게 1이고 이제 1 이쪽 가다가 0이 되고 다시 1이 되는 거죠.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색깔을 좀 구분할까요? 네. 자, 원래는 이제 여기에 있었던 1이 교환하면서 이쪽으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제2번째 행에 제2번째 컬럼에 있던 1이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 1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은 이쪽 대각선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이 있는 위치입니다. 자, 그래서 i번째 행, j2번째 행을 제외하고는 1이 전부 다 대각선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i행과 j2번째 행에는 1의 위치가 어떤가요? 이 녀석의 그 행 번호는 i고요. 컬럼 번호는 j가 되죠. 자, 이건 i, j 성분입니다. 자, 얘는 몇 번째 성분이죠? 행의 번호가 j, 컬럼의 번호가 i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대각선에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빨간색을 다시 쓰죠. 자, 이러한 그 엘리멘트리 매트릭스의 트랜스포즈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이 행렬 자체가 대칭 행렬이죠. 따라서 트랜스포즈가 달라지지 않고 원래랑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디터미넌트가 같을 뿐만 아니라 행렬 자체가 같습니다. 따라서 디터미넌트도 동일합니다. 네, 하나 조금 더 그 공간을 쓰죠. 그래서 타입 1을 했고요. 자, 두 번째 타입 2의 엘리먼트 매트릭스다 라고 하면 2라고 하는 녀석의 생김새를 볼까요? 자, 특정한 한 행의 상수배를 한 거죠. 원래는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니까 전부 대각선이고 나머지 0이다가
특정한 한 행이 0이 아닌 상수가 곱해집니다. 여기 i라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1이 쭉 내려오다가 다른 데는 전부 1이 가만히 있는데 이 i번째 행만 k가 곱해지는 거죠. 자, 2는 여전히 대각행렬입니다. 여기 0이고요. 따라서 이 경우도 2의 트랜스포즈가 2랑 같습니다. 대칭행렬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이 경우에도 당연히 뭐 행렬 자체가 있기 때문에 디터미넌트는 엘리멘트리 매트릭스에 대해서는 트랜스포즈나 자기 자신이나 디터미넌트가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1번이나 2번은 그 대칭행렬 자체가 되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이고요. 3번 타입 3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자, 2의 생김새를 다시 한번 좀 보면 자, i번째 행의 상수배를 j번째 행에 더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각선은 이제 일단은 다 1이 남아 있고요. 자, i번째 행에 k를 곱했다고 하면 k를 곱해서 j번째 행에 더했으니까 자, 어떻게 바뀔까요? 여기는 0이었으니까 뭐 이쪽은 바뀌지가 않죠? 여기만 k로 늘어납니다. 다른 데는 다 0이고요. 자, 앞에 타입 1, 2와는 다르게 지금 타입 3 엘리멘트리 매트릭스는 대칭 행렬은 아닙니다. 하지만 2의 트랜스포즈를 보면 이게 어떻게 생긴 걸까요? 네, 지금은 대각선이 쭉 1이었다가 여기가 K였던 게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반대편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0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이고요. 이제 전부 다 1이죠. 자, 이 녀석은 이 자체로도 엘리멘트리 매트릭스죠. 이 엘리멘트리 매트릭스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앞에서 2는 i번째 행에 k를 곱해서 j번째 행에 더해진 거라면 이의 트랜스포즈는 j번째 행에 k를 곱한 것을 i번째 행에 더했을 때 만들어지는 그런 행렬입니다. 즉, 이의 트랜스포즈도 타입 3 엘리멘트리 매트릭스입니다. 근데 타입 3는 엘리멘트리 매트릭스의 디터미넌트가 1입니다. 물론 2의 디터미넌트도 타입 3니까 1이고요. 트랜스포즈도 타입 3 엘리멘트리 매트릭스니까 즉 상수배에서 더하면 행렬이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얘도 1, 얘도 1인 것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는 행렬 자체가 같지만 동그라미 3번의 경우는 행렬은 다르긴 하지만 디터미넌트는 1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이 렘마, 엘리멘트리 매트릭스는 우리가 지금 보이고자 하는 이 사실이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활용해서 일반적인 인버터블 매트릭스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보여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앞에서 A를 엘리멘트 매트릭스의 곱으로 분해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앞에 렘마의 이제 증명을 치고요. 원래 그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증명을 계속 이어간다면, 네, 지금 현재 페이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쓴 식을 다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궁금한 거는 A의 디터미넌트, 트랜스포즈 디터미넌트인데요. A를 이와 같이 곱으로 쓴다면 곱한 거의 트랜스포즈를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곱한 거의 트랜스포즈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써볼까요? 자, 곱한 거의 트랜스포즈는 디터미넌트는 그냥 바깥에 동일하게 있는 거고요. 곱셈의 트랜스포즈를 이제 바꾸는 거죠. 어떻게 바뀌죠? 자, 각각의 트랜스포즈들을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곱하는 것과 같죠. 근데 주의할 것은 순서가 반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행렬은 이 행렬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앞에서 우리가 theorem 4.7이었죠? 행렬의 곱을 해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각각의 디터미넌트의 곱과 같다 라는 것이 성립하니까, 물론 여기서는 두 개를 곱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개를 곱한 거긴 하지만 theorem 4.7을 이제 반복해서 적용하면 이것은 여러 개의 행렬들의 디터미넌트를 각각 구해서 그 디터미넌트를 곱한 것과 같죠? 자, 이게 바로 앞에서 확인한 theorem 4.7, 그죠? 번호가 7. 네, 4.7. 네. 자, 그런데 다시 여기에서, 자, 앞에서 우리가 렘마에서 보인 게 엘리먼트 매트릭스는 트랜스포즈나 자기 자신이나 디터미넌트는 동일하다. 그래서 첫 번째 값은 디터미넌트 1이 되는 것이고요. 맨 마지막 거는 디터미넌트 2m과 동일합니다. 자, 따라서 네, 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디터미넌트라고 하는 것은 스칼라니까 스칼라들의 곱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A의 디터미넌트랑 이제 비교하고 싶으니까 지금 A의 디터미넌트는 다시 2m부터 2원의 디터미넌트 곱한 거 디터미넌트를 좀 표현하고 싶어서 이 스칼라들의 곱셈을 순서를 바꿔서 다음과 같이 쓰겠습니다. 뒤집어서 쓰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다시 theorem 4.7을 다시 적용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theorem 4.7이죠. 곱한 거의 디터미넌트는 각각의 디터미넌트의 곱과 같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f가 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 교환 법칙,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죠. 네, 이거는 이제 스칼라니까 디터미넌트가 디터미넌트가 스칼라이기 때문에 스칼라에서는 곱셈이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러고 나면 여기 잘리지가 않았죠? 네. 디터미넌트 여기가 A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A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theorem 4.8을 이제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래서 theorem 4.8의 이제 용도로서 앞에서 잠깐 언급한 것이 그 얘기를 하고 넘어가죠. 여기다가 다시 적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이 theorem 4.8의 의미 첫 번째, 그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때 코팩터 익스펜전을 하는데 행에 따른 코팩터 익스펜전을 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디터미넌트를 계산할 때 코팩터 익스펜전을 하긴 하되 컬럼을 따라서 코팩터 익스펜전을 해도 된다. 그 뜻은 뭐냐면 A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할 때 여기다가 써보죠. 자, 여기 J번째 컬럼을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이 J번째 컬럼을 따라서 코팩터 익스펜전을 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원소들 A, I, J가 되겠죠. I가 1부터 첫 번째 행부터 n번째 행까지 A를 n by n 행렬이라고 쓸 때 성분과 이 녀석의 코팩터를 곱하는 건데요. 이 녀석의 코팩터는 이제 일반적으로 AIJ가 여기 있다고 하면 이 녀석을 포함한 행과 컬럼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로 만들어지는 행렬의 디터미넌트
와 마이너스 1의 i 플러스 j제곱을 이제 곱한 것이 이제 이 aij 이 성분의 ij 성분의 코팩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네 번째 컬럼을 따라서 코팩터 익스펜전을 하는 것이죠. 지금 앞에서 우리가 행을 따라서 코팩터 익스펜전 하는 식을 이제 다시 쓰고 비교해 보면 차이를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j가 바뀌었습니다. i번째 행을 따라서 할 때는 aij에서 j가 바뀌는 거죠. 컬럼이 이제 바뀌면서 물론 이제 마이너스 1의 i 플러스 j제곱을 뭐 앞에서는 앞쪽에 쓰긴 했는데 성분하고 코팩터를 조금 같이 묶어서 쓰려고 뒤에다 썼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녀석은 행을 따른 코팩터 익스펜전으로 디터미넌트 계산한 거. 이 식은 컬럼을 따른 코팩터 익스펜전으로 계산한 건데 그 값이 다 동일하다. 이 사실을 이제 얻는데 지금 방금 확인한 세어림 4.8을 활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4.8의 의미 첫 번째 것이고요. 두 번째는 elementary 컬럼 오퍼레이션을 했을 때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알는데도 theorem 4.8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A에서 elementary row 오퍼레이션 아니라 컬럼 오퍼레이션을 해서 B를 만들었다고 했을 때 B의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된다? 2 곱하기 디터미넌트 A가 된다. 컬럼 오퍼레이션도 단 어떻게 주어진다? 타입이 일단 컬럼 오퍼레이션이 1이라는 얘기는 타입 1이라는 얘기는 두 개의 컬럼을 교환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어가 반대로 바뀌고 타입이 2라는 얘기는 어떤 한 컬럼의 행이 아니라 컬럼의 상수배, 영의 상수배를 합니다. 곱하는 상수를 k라고 두죠. 그러면 k만큼 곱해지는 거죠. a의 디터미넌트에 k가 곱해진 만큼이 b의 디터미넌트입니다. 타입 3는 동일합니다. 이 사실을 얻을 때도 theorem 4.8이 활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면 행에 대한 여러 가지 디터미넌트 관련된 성질들을 컬럼에 대한 성질로 재해석을 할 때 theorem 4.8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크레머 룰이라는 것을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 크레머스 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는 방법으로서 디터미넌트를 사용해서 해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제시한 것이 크레머 룰입니다. 자, 어떤 것인지 내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x equal b라고 하는 연립방정식을 이제 행렬로 표현을 했다고 하죠. 이때 이 연립방정식에서 변수의 개수도 n개, 식의 개수도 n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의 개수가 n개, 그 다음에 미지수도 n개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x라는 그 벡터는 fn 상에서의 어떤 솔루션, 미지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다음과 같은 컬럼 벡터, 한 벡터를 트랜스포즈했으면 컬럼 벡터죠. 컬럼 벡터를 의미한 형태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a는 어떤가요? a는 n by n 행렬이 되는 거죠. b는 x와 똑같은 꼴이죠. 행렬을 쓰면은 이제 1 by n 행렬이고 컬럼 벡터입니다. 자, 이러한 연립방정식을 생각했을 때 이러한 연립방정식은 솔루션을 뭐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것은
A하고 이제 B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A가 인버터블인 경우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즉,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닌 경우 생각을 해보면,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닌 경우는 A가 인버터블한 것이고요. 따라서 양쪽에 A의 역행렬을 이제 곱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X가 A 인버스 B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역행렬이 존재하니까 A 인버스 B가 솔루션이 된다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B가 나오고, 따라서 A 인버스 B는 솔루션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솔루션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대입을 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이게 솔루션이라는 건 알지만 뭐 또 다른 솔루션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A 솔루션이라고만 썼습니다. 더 솔루션이 아니라. 자, 그런데 A가 역행렬을 가지는 경우 n by n 행렬이면서, 그런 경우에는 이 솔루션이 사실 유니크하죠. 유니크하다는 얘기는 뭘까요? 어떻게 확인할까요? 자, 유니크하다는 얘기는 AX가 B가 되고 AX 프라임도 B라고 한다면, 즉 X도 솔루션이고 X 프라임도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될까요? 자, 양쪽에 지금 방금 했던 것처럼 A 인버스를 곱함으로 해서 X도 A 인버스 B가 되고 X 프라임도 A 인버스 B가 됩니다. 따라서 X하고 X 프라임이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솔루션이 있다면 달라질 수가 없다. 다 같아져야 된다. 즉 솔루션은 유일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가 역행렬을 갖는 경우, 디터미넌트 0이 아닌 경우에는 유니크 솔루션을 갖는데, 그 유니크 솔루션이 디터미넌트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크레머 룰은. 자, X라고 하는 이제 솔루션을 계산하고 싶은데, 자, 솔루션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볼 때, 솔루션의 K번째 성분이 XK죠? 이 XK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A의 디터미넌트와 MK라고 하는 행렬 우리가 하나 만들 건데요. 그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나누어서 계산한 값과 같다입니다. A는 이제 처음에 이제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구성하는 행렬이 되는 것이고요. 자, MK는 우리가 이제 새로 이제 구성을 할 건데요. MK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겠습니다. A라는 행렬을 약간 변형을 할 텐데요. 자, 여기다 쓸까요? 자, A라는 행렬이 있으면 A의 첫 번째 컬럼을 스몰 a1이라고 잠깐 쓰고요. 두 번째 컬럼, n번째 컬럼까지 있겠죠? 자, 이 녀석으로부터 만드는데 K라고 하는 번호가 주어져 있으면 이 컬럼들 중에서 n개의 컬럼들 중에서 K번째 컬럼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AK가 있었겠죠? A에 이제 K번째 컬럼이 있었을 겁니다. 자, 다른 거는 그대로 두고요. 다른 거는 A의 컬럼을 그대로 두고 K번째 컬럼만 AK였던 것을 B로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없애고 이제 B로 바꿉니다. 이렇게 만든 행렬을 MK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이제 계산을 하면 솔루션은 이렇게 주어진다가 크레머 룰이 얘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그림처럼 MK는 A로부터 만들어지는 건데 어떻게 하느냐? 다른 건 그대로 두고 A의 K번째 컬럼을 뭘로 바꾼다? 네, B로 바꾼다.
이렇게 얻은 겁니다. 자, 이게 성립하는지, 왜 성립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40분, 네. 네, 계산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에서 그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경우에 그 유니크한 솔루션이 있다는 것은 뭐 1학기 때 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쓰죠.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면 첫 번째로 인버터블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그게 바로 플로럴이었죠. 4.7 4.7 다음에 우리가 확인한 따름 정리에서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닐 필요 충분 조건이 A가 인버터블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A가 인버터블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어렌 3.10이었던 것 같은데 그 사실이 뭐냐면 A가 인버터블이면 지금 방금 얘기한 AX equal B라고 하는 시스템은 유니크한 솔루션을 가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연립 방정식 AX equal B 부스러기 대역부라고 하죠. 네. A가 인버터블이기 때문에 AX equal B라는 이 연립 방정식은 유니크 솔루션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유니크한 솔루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써보면 A 인버스 B가 되는 거죠. 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은 자, 이 내용이 1학기 때 했던 시어렌 3.1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루션이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그 솔루션이 앞에서와 같이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MK라고 하는 행렬을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요. 자, 그것과 더불어서 그 XK라고 하는 n by n 행렬을 우리가 새로 하나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XK라고 하는 행렬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서 변형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이제 대각선이 전부 1이고 나머지는 0인 그런 행렬이었는데 여기 K가 이제 주어져 있으면 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서 K번째 콜럼을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K번째 컬럼은 이제 원래 이제 0000 하다 1 나오고 000 나오는 이제 이 K 그런 컬럼 벡터가 있었을 텐데 이 컬럼 벡터를 바꾸겠습니다. 뭘로 바꾸냐면 X로 바꾸겠습니다. A 인버스 B 솔루션이 있는데 그 솔루션으로 바꾸겠습니다. 여기를 1이 아니라 X로 즉 여기는 X1 지금 X라는 컬럼 벡터의 첫 번째 성분이 X1이고요. 두 번째 성분이 X2, n번째 성분이 Xn이라고 쓰겠습니다. 스몰 x1부터 스몰 xn 쭉 가다가 여기가 스몰 xn. 벡터 전체를 컬럼 벡터 전체를 솔루션 벡터로 이제 바꾼 것을 k번째 가지고 그것을 xk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 xk라는 이제 행렬하고 a를 한번 곱해 보도록 하죠. a xk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하고 xk를 곱하는데요. 자, xk를 지금 방금 쓴 것처럼 1000, 1000, 그다음에 0, 1, 0000 이렇게 가다가 k번째만
솔루션 벡터 x로 바뀐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원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 있는 것이 그대로 있는 거죠. 즉, 이걸 쓴다면 여기가 E1인 거고요. 여기는 E2가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는 EN이 있고, 처음에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였으니까 여기도 사실은 EK였다가 EK가 X로 바뀐 거죠.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X로. 자, 행렬을 곱할 때 곱셈을 해보면 곱한 결과의 첫 번째 컬럼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즉, 앞에 있는 A의 첫 번째 행과 오른쪽 행렬의 첫 번째 컬럼을 곱해서 여기가 만들어지고요. A의 두 번째 행과 위에 있는 행렬의 첫 번째 컬럼을 곱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곱하게 되면 첫 번째 컬럼은 뭐가 될까요? 결국 여기가 A하고 E1을 곱하는 게 됩니다. 결국 A에 뭐가 나오죠? 첫 번째 컬럼입니다. A의 첫 번째 컬럼을 우리가 A1이라고 썼습니다. 자, A와 이 XK라고 하는 행렬의 곱의 두 번째 컬럼은 어떻게 생길까요? 앞에 있는 A와 뒤에 있는 XK의 두 번째 컬럼을 곱해서 만들어지는데, 두 번째 컬럼이 E2라면 여기가 그대로 A의 두 번째 컬럼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그런 식으로 A의 컬럼들이 나오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는. 자, 달라지는 곳이 어디만 있나요? 지금 원래 여기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였다가 K번째만 EK였다가 X로 바뀌었으니까 A와 XK를 곱한 거에 K번째 컬럼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A의 컬럼이 그대로 이제 오는 겁니다. 자, K번째 컬럼 뭐가 올까요? 여기가 A하고 X를 곱한 거죠? A하고 X를 곱한 거. 그런데 X가 솔루션이죠. AX = B에. 따라서 A하고 X를 곱하면 이 값이 B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뭐죠? 옆에서 우리가 도입한 A라는 행렬에서 K번째 컬럼만 B로 바꾼 거니까 이것이 M, K가 됩니다. 그래서 M/N 행렬 XK를 도입하면 AXK가 MK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디터미넌트의 성질을 적용하겠습니다. 즉, 디터미넌트 A, X, K를 계산을 하는데, 행렬 같으니까 디터미넌트 같겠죠? 자, 그런데 그 두 행렬의 곱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것은 디터미넌트 A 곱하기 디터미넌트 XK가 되고, 그것이 디터미넌트 NK가 됩니다. 자, 따라서 디터미넌트 XK가 뭐가 되죠? 디터미넌트 N은 0이 아니니까 나눗셈이 가능하죠? 그래서 나눠주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XK의 디터미넌트,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뭘까요?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 자,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서 K번째만 솔루션 벡터로 지금 바꿔서 쓴 것이 XK라는 행렬이었는데요. 그 녀석의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퍼펙트 익스펜전을 하는데 여기 몇 번째죠? K번째 컬럼을 X로 바꿨는데 대각선에 있는 이제 그 대각선을 이제 지나도록 지금 여기 그러니까 K번째 컬럼을 이제 대각선에 지나도록 하는 거니까 K번째 열을 K번째 행을 생각하겠습니다. K번째 행을 따라서
퍼펙트 익스펜전으로 디터미넌트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디터미넌트 계산할 수 있으니까. 자, 어떤가요? 여긴 다 0이죠? 따라서 뭐만 계산하면 되나요? 여기에서만 계산하면 됩니다. 자, 여기가 뭐죠? K번째니까 솔루션에서 K번째 성분에다가 곱하기 그 성분의 코팩터 마이너스 1의 몇 제곱이죠? 행의 번호 K, 열의 번호 K죠? 그래서 2K가 됩니다. K 더하기 K. 그 다음에 디터미넌트 뭐죠? K번째 행, K번째 컬럼을 제한 나머지 로 구성된 행렬식. 그게 뭐죠? 네. n-1차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값은 1이고요. 얘도 1이고요. 따라서 스몰 xk가 나옵니다. 즉, 대문자 xk라는 행렬의 디터미넌트는 솔루션의 k번째 성분이 되는 것이죠. 여기가 스몰 xk가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사실이 이거였죠.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50분을 약간 지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거를 활용한 example 계산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